안녕하세요, 코코초입니다. 오늘 뱅앤올룹슨 헤드셋과 에어팟 맥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팟 맥스는 많은 아이돌 분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욕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계기가 NCT 드림 비트박스 뮤비에서 지성씨가 끼고 나와가지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헤드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생겼고요. 걸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요건 제가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썼을 때 귀를 감싸는 부분 면적이 작다 보니까 확실히 압박감이 덜해요. 그리고 여기가 터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터치 기능이 있어서 힘을 들이지 않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롤을 돌리면은 볼륨 조정이 가능하고, 터치로 이제 일시정지나 재생이 가능한, 그리고 동그랗고 작아서 예뻐요. 컬러도 이거랑 블랙이랑 브라운이었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컬러도 촌스럽지 않고 되게 예쁘고, 헤드셋 특성인지 이어팟이나 에어팟보다는 확실히 사운드가 더 풍부하게 들립니다. 얘는 작기도 하고 목에 걸쳤을 때 부담감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좀 투박한 느낌이 없어서 그냥 걸치고 있어도 답답하지 않은 느낌? 단점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터치예요. 터치인데 센서가 엄청 예민해요. 개 예민합니다. 그냥 이거를 끼고 핸드폰이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은 손으로 잡고 있었고 착용한 상태에서 걷고 있었는데, 이게 바람에도 영향을 받는 건지 뭔지 자꾸 혼자 노래가 일시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이 센서 이슈가 이미 있더라고요. 본사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그냥 자동 재생 기능을 꺼라, 이런 대답밖에 받지를 못했고요. 헤드셋으로서의 기능은 그냥 얘를 귀에다가 대고 듣는 것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일단 그리고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어플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처음에 세팅할 때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귀찮았어요. 그리고 목에 걸치는 부분이 패브릭이에요. 여기는 가죽인데 이염이 되게 쉽게 된다는 점? 저는 여름에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땀이 나다 보니까 벌써 땀 때문에 살짝 이염이 됐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가 어둡지 않고 밝은 컬러를 구매를 했다면 여기에 이염되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은데 노캔 기능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 기준 노이즈 캔슬링은 세상과 단절돼서 노래와 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바깥 소음도 다 들리고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비싸요.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구매를 한 건데, 장단점이 좀 확실해서 쓰고 있다가, 사실 제가 7월 하울에서 얘를 구매할 당시에 왜 에어팟 맥스를 구매하지 않고 뱅앤올룹슨을 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플 헤드셋을 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투박하고 청력 테스트하는 헤드셋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번 예뻐 보이기 시작하니까 답도 없더라고요. 왜 아이패드병도 아이패드를 사야 낫는다고 하는 것처럼 맥스병도 맥스를 사야 낫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장점은, 나는 애플 기기가 2개에서 3개 정도 넘어간다 하면은 이제 필요한 느낌인데, 왜냐면 호환성이 되게 좋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다가 맥북, 아이맥 이런 걸로 넘어갈 때 빨리빨리 전원이 된다는 거? 그냥 에어팟 맥스를 연결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누르면은 바로 이게 호환이 되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에 에어팟 맥스가 나왔을 때 로고가 없어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로고가 없기 때문에 무난해서 어느 옷에나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뱅앤올룹슨이랑 다르게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귀를 확실하게 덮어주기 때문에 사운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들리고, 일단 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진짜 확실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과 단절된 그런 느낌이 드는 노이즈 캔슬링이 돼가지고, 사실 에어팟 프로는 귓구멍이 좀 아프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소음 차단이 되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얘는 이 헤드셋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르거나 휠을 돌리지 않는 이상 터치가 됐을 경우에 뭐 작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멋입니다. 얘를 꼈을 때 그런 멋 때문에 일단 구매를 하게 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멋 때문에 구매를 하고 나니까 따라오는 이 장점들이 있었고, 이제 단점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구매하기 전에 망설였던 대로 너무 커요. 너무 투박해요. 너무 커 이거. 그러니까 귀가 확실하게 덮이는 만큼 압박감이 있어서 좀 답답하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목에 걸쳤을 때도 진짜 무거워요. 목이 빠개질 것 같아요. 되게 무거워가지고 목이랑 쇄골이 되게 안 좋은데 벌써 걸치기만 해도 되게 아픈 느낌이 확 오거든요. 너무 크다 보니까 목에 꼈을 때 지들끼리 부딪혀요, 이렇게. 근데 얘가 또 알루미늄이거든요. 기스나 스크래치에 되게 민감해요.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낀 상태인데 제가 실리콘 케이스를 착용을 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뭔가 외부 자극에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생 아이폰을 들고 다닐 때 그런 무심함과 용기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생으로 들고 다니려면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얘는 뱅앤올룹슨이랑 다르게 전원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했을 때 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케이스에 껴야지만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그냥 얘를 날것으로 생으로만 냅뒀을 때에는 전원을 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냅두면 배터리가 그냥 나간다. 이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얘도 과하게 비싸요. 얘도 비싸요. 많은 분들이 뱅앤올룹슨인지 에어팟 맥스인지 소니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길래 두 개가 있는 입장으로서 간단하게 헤드셋 잘 모르는 알못의 초보자 입장으로서 후기를 말씀드리면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의 구매에 제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